2023년 11월 9일입니다. 일요일도 지금 3시가 지나가고 있고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수능 본 학생들은 이제 논술 시험, 어제 본, 오늘도 본 데도 있고, 논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지금 행정망이 오늘까지 복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저께, 어제, 오늘, 그러니까 3일을 풀로 했는데도 종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은 이제 지금은 시범적으로는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 9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접속이 많아지면은 이게 완전히 큰 뻑이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물론 이제 정보고대원 임종인이라든가 몇몇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대기업 그러니까 정보 조달 시장에 대기업 접근, 특히 정보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문제는 특히 이제 대기업보다는 재벌들을 왜 차단했냐 하면은 이놈들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독판 치고, 그러니까 독점이 무서워서 정부 조달 시장에 이런 행정망 관련된 조달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하청, 재하청, 능력이 없는, 아니면 능력이 있어도 단가가 낮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오히려 재벌 같은, 예를 들면 삼성 SDS 같은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든가 네트워크 서버 기업이 들어오게 하자는 얘기예요. 단 왜 못 들어오게 했냐는 거는 결국은 재벌놈들이 그 정보 조달 시장에 독판 치고 예전부터 계속 쳐왔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차단했던 건데, 결국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임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용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감시할 것이냐,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놈이다. 관리하는 놈들도 그놈이고, 제일 문제가 그거죠. 어떤 조달이든 어떤 이런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감리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고 나중에 또 관리를 하는 애들이 다 같은 한 통속이면,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고 지들끼리 카르텔 맺어갖고 결국은 그 꼴이 나는 건데, 반대로 지금 꼴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투자 안 하고, 예를 들면 국민카드라든가 이런 큰 그 카드의 보안 시장 이런 데 보니까 그냥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별로 하청, 재하청 두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걔들이 되게 비정규직이니까 해킹 취약해서, 아니면 지들이 정보 빼돌려 갖고 개인 시장 빼돌리고, 결국은 그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력이 없고 규모가 작고 기술이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애들, 비정규직이나 이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청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SDS 같은 대기업을 접근시키도록 하면 걔네들은 비정규직을 안 쓸 거냐? 생각해 보세요. 주택, 아파트 건설 막 짓잖아요? 걔네들 이름은 대기업 이름입니다. 예? 무슨 어디요? 레미안이라든가 아니면 푸르지오부터 시작해서 현대
뭐지 이름도 까먹었는데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 브랜드. 그럼 걔네들이 짓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청, 재하청 돼갖고 결국은 똑같아요. 밑에 있는 애들. 해는 애들은 똑같아. 관리가 안 된다. 또 LH도 똑같다.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리, 즉 감리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투명에 대한 공개, 그리고 그것을 처벌을 하고 잘못했을 때 처벌을 하고 다시는 접근을, 이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애들을 넣어줬다 안 줬다 이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엉뚱한 곳으로 튀는 거예요. 켜고 봐. 중소기업들만 해결하니까 저 개판 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대기업이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임종인이라든가 정보 관련된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에게 그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잘 아니까. 어쨌든 제일 갑갑한 건 원인도 모르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설계도도 없고, 설계도가 없으니 원인을 모르는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대충 땜빵으로 해겠죠. 그러면 지금은 되는데 정작 어떻게 고쳤는지를 모르면 또 터지면 그때는 대박, 더 큰 사건이 난다. 이게 대통령이나 이상민이나 뭐 이런 애들이 알까요? 이상민 같은 애들이, 이 돌대가리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놈이 국무총리라는 놈도 저지랄하고 있으니 나라를 이 절단 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피해자한테 불가를 통보한 검찰, 그거를 이제 공개 청구를 했어야 돼. 법원은 공개해라. 근데 다시 또 검찰은 항소를 했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 남부지검을 통해 남부지검찰청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 박 씨는 어떤 주식회사 A라는 주식회사로부터 불법 주식 리딩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피해자와 함께 그 주식회사 A라는 주식회사의 임직원 31명을 형사 고소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임직원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사기는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자기들은 안 하고 남부지검으로 이제 이송을 했어요. 왜냐? 그 자본시장 관련된 건 TF나 그 전문성은 남부지검에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애들은 안 하고 돌린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남부지검으로 보내지. 어쨌든 그렇다고 쳐도. 근데 남부지검이 이걸 받아서, 이 사건은 2019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벌써 몇 년이? 19, 20, 21, 22, 23, 4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3년쯤 작년에 11월에 남부지검 애들이 2001년, 2021년, 22년, 23년, 2021년 넘게 수사를 한답시고 하다가 일부만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기소 중지로 그냥 대충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뭐 수사라고 랍시고 안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박 씨나 이 피해자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 고소한 사람들이 남부지검을 대상으로 그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항고 재판이 진행 중에 고소사건 및 관련 수사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좀 보자.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 피해를 입힌 놈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남부지검, 야, 너네 수사한 거 좀 보여줘. 라고 했는데
서울고검애들은 이걸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남부지검으로 반환을 했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다시 남부지검에 공개를 거듭 청구했는데 동일한 비공 결정을 통보받은 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한 거죠. 니네 공개해라. 네, 공개 처분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해달라라고. 검찰 애들은 항상 하는 말이죠. 수사기관이 하는 말인데,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로 수사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 시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컨지어의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이런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수사기관이든 군 수사기관이든 어디든 그 뭔가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인 부분에 대한 나한테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하면 어느 데도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왜? 지금 가해자들이 재판받고 있지 않냐. 가해자들의 방어권, 즉 재판 중인 사건 정보가 있어서 해당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훼손되고 피고인 또는 관련자들의 정보와 비밀이 알려져 갖고 사생활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개소리죠, 솔직히. 웃긴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들은 이렇게 방어권으로 보호를 받는데, 피해자들은 도대체 자기와 자기 피해와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자기가 성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좀 그 피해받고 어떤 그 범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좀 알아야지. 공개 안 했어요. 재판정에 가서야 그때서야 이 증거 이런 것도 그때서야 아는 거죠. 이 사람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놈들이 수사기관 놈들이나 국가기관에 이런 거 하는 놈들이 하는 소리는 다 개소리입니다. 즉 이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제 그 얘기인데, 사실 이 피해자들이 얘기한 공개 요구 정보는 사실은 이 피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종결된 기록이에요. 이미 다 종결돼 갖고 그 종결된 걸로 재판 중이에요. 이거 어차피 드러날 거예요. 그죠? 재판 중에. 근데 그거를 안 주는, 재판 중인데 안 주는 거는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다. 아니, 공개 재판 권리가 뭐냐. 그러니까 피고인 중심, 즉 범인 중심의 사후 실서예요. 정확히 말하면 범인 중심도 아니죠. 국가, 즉 검사나 수사관, 경찰이나 검사 이놈들 중심에, 그러니까 지들이 수사하다가 뭘 잘못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지들이 막 그냥 플리바게닝 할 수도 있고 엉망으로 할 수도 있고 뭐가 약간 그런 거 다 그냥 감추려고, 저는 그게 거의 90%는 넘는다고, 그 이유가 90% 넘는다고 봅니다. 무슨 수사 기법이 있고 무슨 절차 그런 게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놈들이. 솔직히 생각하면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수사 기법이 있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 허접한 수사 방법에 대해서 그게 공개되면 대단히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이 꼴값 떠는 거죠. 아니, 근데 개인정보나 비밀, 그거는 사실은 그걸 달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명화 조치를 한다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을,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개소리들입니다. 왜? 지들의 이익이라든가 지들이만 아는 비밀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 그거 써먹을 수 있고, 경찰들이나 검찰들은 수사할 때 그 잘못한 거 이런 것들 드러나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혹시라도 피해받을까?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서 그 직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수사한 그 당사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웃기죠. 아니, 그러면 니네들은 공개하지 않을 거잖아. 나는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제3자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죠. 왜 당사자는 자기가 그러겠죠. 이거는, 이 심각하게 이건, 피고인 때문에 못 내죠. 직무수행 혼자하게 수사기법 들어가 있어. 막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 박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정보공개법상의 원칙, 이런 것들 쭉 해서 원고가 형사 사건 고소인으로 그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정보가 공개 시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미치는지 정보 공개로 수사기관이 어떤 직무수행에 곤란한지를 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게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한지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없으니까 얘기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이 무슨 위험이 있는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근데 검찰은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하는 짓거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사한 거 그거 니네 돈으로 한 거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거다. 니네들이 한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진짜 개인정보라든가 위험한 정보 같은 건 당연히 안 할 거고, 그거는 바라지도 않는 거고. 여태까지 그런 것이 공개가 안 되니까 내가 도대체 이 새끼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개판으로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건 재판정 가서 알지만 그것도 잘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 수사기로. 다만 개인정보에 위반되고 아니면 침해가 될 수 있고 아주 특별하게 수사기법 중에 아주 특별하게 그거 있잖아요. 거의 없지만은 그것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공개에 대한 어떤 처분권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정보공개위원회라든가. 그래서 이게 저는 그 공개 여부를 판정하는 데가 국회가 돼야 된다고 보고, 국회 내에 정보공개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지들만 알고 낄낄거리고 지들만 알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CIA에도 35년 지나면 다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도 그거 다 공개. 모든 국가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근데 그 국가안보가 저해되는지 안 저해지는 지는 정보기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즉 국회에서 판단.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뭐라고 이런 정보를 지들 서버에 쟁여놓고 창고에 쟁여놓고 있습니까? 아니, 니들 개인 돈으로 수사했으면은 그래도 돼. 개인 돈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했으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하는 소리를 다 믿지 못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판사놈들이 판결문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공개하니까 이게 개판인지, 이런 국어도 못 배운 놈들, 막 논술 실력도 없는 놈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이 조선일보에서 이제 특집으로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 유영철, 걔는 편하게 죽였습니다. 인육까지 먹은 유영철, 19년째 반성은 없다. 한동훈이가 이제 국민일보 단독으로 나오는데 이제 총선에 나온다고 하네요. 한동훈이가 이제
살인범들 사형을 시키느냐 마느냐. 보수 언론이 이게 군불 떼주고 밑에서 펌프질 해주는 거 좋습니다. 뭐 그건 니네가 보수, 조선일보가 보수 신문이면 보수 뭐가 그건 니네 알아서 해. 미국 같은 데는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을 밀고 뉴욕 타임즈는 민주당을 밉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힘 지지한다 해. 법상 안 되지만은 아니 전 미국처럼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우리는 보수다.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세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우리는 진보 쪽이니까 민주당 한다. 당당하게 다 공개하세요. 그럼 명확히 전제는 단 논리를 근거 제시하세요. 어떠하니까 나는 한동훈을 지지한다. 나는 이상민 지지한다. 그 당을 지지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술에 술탄 물에 물탄. 그건 그렇다고 쳐. 이제 한동훈이 이제 선거에 나간다고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펌프질. 그럼 한국의 사형수들이 몇 명이야? 5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제 앞에 있는 나쁜 놈 유영철에 대한 얘기를 해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일보에 한국의 위치병 사형수들 유영철 1번. 최혜승 기자 2023년 11월 19일 오늘자입니다. 사실 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놈들은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앞에 제가 수사 기록을 당당하게 공개를 하는 것부터 해라. 즉 말하자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너네들이 진짜 자신 있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제3자한테 공개해서 꿀릴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문제가 이 사람이 얘가 사형수가 된 이유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서 사형수 이놈이 진짜 범인이 맞다.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럼 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노센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머더 캐피탈이라든가 의문사 이런 거 되는 건 뭡니까? 옛날에는 40, 50년 전에는 갔다가 애들 조지고 나라 슈퍼 사건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사건 조지고 때리고 증거 조작해서 범인 만들어 갖고 자백받고 그래서 사형시켜버리고 아니 무기 해갖고 해고 애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자백받아내고 패고 압박 별건 수사에서 자백받고 대법원 판사놈들도 그냥 그거 지나치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 즉 제가 사형제 반대하는 이유는 나쁜 놈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록을 제3자가 확인해 갖고 진짜 그게 우리의 수사사법 시스템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하면 저는 오케이. 왜 이 조선일보 유영철 사건을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영철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유영철 걔는 내가 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판결문에도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판결문에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수사 기록에는 얘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말하자면은 이 범행 장소인 욕실을 죽음의 문턱이라고 부르고 이 시신을 훼손을 두려워해 갖고 영화 1492 콜럼버스 낙원의 컨퀘스트 오브 패러다이스를 들었다. 그리고 11명이 욕실에서 생활 마감했는데 혈액형을 물어본 뒤에 혈액형과 같은 여성의 잔기를 먹었다고 뒷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수사기관에 있습니까? 그럼 이 최혜승이라는 기자는 이걸 봤습니까? 저도 여러 군데 여러 기록도 보고 그랬지만은
솔직히 이게 떠도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떠도는 얘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거기에 수사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어떤 놈들이 지 멋대로 떠들어대는 얘기. 그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걸 수사팀이 기록을 남긴 것이 공개적으로 정리가 돼서 제공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없어. 이거는 뭐냐? 지금 얘기는 그냥 판결문이 없는 얘기예요. 그럼 판결문이 없는데 네 기자 너는 이게 어디서 들은 거야? 아니 그냥 누구한테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떠들라고 하면은 실제로 유영철을 수사했던 어떤 기록을 공개해 갖고 그 기록의 진위 여부, 진위 여부 아니다. 그게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분명히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적이 있죠. 뭐 유영철은 경찰들한테 야 내가 여기 있는 형사들 다 특진시켜 주겠다. 뭐 야 급도 안 되는 놈들 나랑 뭐 대화 안 돼. 담배 끊으세요 검사니 뭐 이런. 이건 누구한테 나온 얘기입니까? 그 담당하는 경찰들? 아니 그럼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영철 백서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내놓으세요. 말하자면 이게 공식적인 기록인지 아니면은 그걸 수사했던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근처에 있던 놈들이 그냥 지가 들었다는 걸 떠들고 다니는 건지 그게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영철 같은 놈들 죽여야죠. 이건 바로 사형시켜 버려야죠.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확히 유영철의 수사 기록, 기소 기록, 재판, 판결문 말고 그거를 정리해서 진짜 연구 대상으로 해서 공개해서 객관화해서 각각의 수사에 대한 어떤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검증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 하는 얘기죠. 유영철이 이 조선일보의 최혜생 기자가 이 얘기 하려고 하면 이 수사했던 놈들이 사실은 정남규 사건인데 유영철이가 이문동 사건이죠. 쥐가 있다고 떠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남규 사건이에요. 그래도 부랴부랴 무죄가 났어요. 그 사건만. 정남규 건이니까. 그럼 그 자백을 받고 할 때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개판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그냥 대충 알려진 건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관련된 수사했던 형사가 들은 내용이란 전원인지 몰라요.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카더라 얘기만 다 해요. 그러니까 유영철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있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그때는 제대로 된 프로파일러들도 없었어요.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한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인정. 그래.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그냥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능력이 있었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 확인 검증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유영철 연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나오는 어떤 것과 비교한다? 그게 웃긴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아니면 엉망으로 됐는지 사건의 증거가 조작이 됐는지 그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이 바로 말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서 객관화시켜서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영철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헛소문이 나오고 엉망이 나오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유영철에 대한 거는. 아직도 그 유영철 갖고 설왕설래하는 거 보면 참 가관 아닙니다. 가관. 잠깐 끊어서 하겠습니다.